부분합 할 때 그걸 좀 설명을 드렸거든. 자, 문자를 그룹화해. 자, 문자를 그룹화해. 자, 문자를 그룹화해서, 그룹화한다는 얘기는 뭐야? 정렬을 해. 오름차순, 내림차순. 근데 쌤 되게 문자니까, 우리가 문자는 되게 업무할 때 오름차순을 하거든. 왜냐면, 쌤 문자는 단지 용도가 이 검색 용도거든. 쌤 검색 용도. 그 키역, 니은, A, B.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쌤 어떻게 돼요? 백과사전을 보나, 목차를 보나, 뭐, 1, 2, 3, 뭐, A, B, C, 기억, 니은. 쌤, 이렇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 근데 꼭 시험은 내림차순을 하라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58쪽도 쌤 어떻게 돼요? 카테고리가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세 개가 있는데 환자식이 보장구보다 먼저 왔어. 그러니까 문자가 쌤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문자가 먼저 왔다는 얘기는 얘를 내림차순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선생님. 자, 그룹화 한 다음에 뭐해? 자, 값을 구해, 값을. 그룹화 한 다음에 값을 구해. 값. 자, 값이라는 말이나 함수라는 말이나 계산이라는 말이나 연산이라는 말이나 쌤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값을 구해. 예, 뭐를 합계도 구하고 쌤 그죠? 합계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고 개수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쌤 쌤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해요. 어떻게 돼? 최소값도 구하고요. 자, 이게 이제 정렬 및, 이게 쌤 뭐예요? 이게 정렬 및 부분합이고, 쌤 정렬 및 부분합이고, 부분합이고. 자,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은, 쌤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쌤 숫자를 그룹화해서 쌤 그래서 이 제일 적합한 데이터가 쌤 날짜 데이터예요. 쌤 이따가 이제 우리 쌤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적당한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야. 얘도 똑같아. 자, 숫자를 뭐 해? 그룹화할 거야. 그런 다음에 값을 구해. 뭐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최세값도 구하고 쌤 지금 158쪽 정렬 및 부분합으로 계산한 이 결과값을 우리가 쌤 그대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쌤 지금 어떻게 되냐? 자, 쌤 저기 아랫부분에 1회차 실전 모의고사 시트. 자, 이 친구를 클릭을 하고 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삽입. 쌤 새로운 시트를 하나 삽입을 할게요. 근데 이 위치가 자,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는데 자, 1회차 실전 문서 앞에 삽입이 돼도 괜찮고 1회차 실전 문서 뒤에 삽입이 돼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키 단축 메뉴를 써서 지금 새로운 시트를 삽입을 했는데 쌤 저기 뒷부분에 쌤 어떻게 돼요? 얘가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는 도구죠. 플러스 원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쌤 새로운 시트 삽입하시고 쌤 이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한번 바꿔보냐? 더블 클릭하셔서 자, 1회차 피벗 테이블이라고 쌤 이렇게 하고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1회차 피벗 테이블. 쌤 저희가 뭐 항상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쌤 지금 1회차 실전 문서 가지고 쌤 지금 피벗 테이블 만들 건데 1회차 실전 문서 데이터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쌤 또 이 친구를 쌤 또 간단하게 서식 지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 업무든 시험이든 전체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쌤 테두리 도구도 펼침 단추 눌러서 쌤 굵은 바깥쪽 굵은 바깥 아우 쌤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이번 주에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쌤 굵은 바깥쪽 쌤 제목행만 블럭 잡아서 주황색으로 채울게요. 자, 쌤 바로 옆에 채우기 도구예요. 쌤 바로 주황색으로 채우시고 주황색으로 채우기만 시험에 나오고 쌤 4번 행을 조금 밑으로 내릴까요, 선생님? 4번 행하고 5번 행 경계선 좀 조절하셔서 행 높이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지금 D열하고 E열, F열은 이게 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지금 사행 행높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행 행높이가 선생님 너무 좁다 보니까 선생님 좀 이렇게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게끔. 보이게끔. 자, 그래서 선생님 전체 블럭 잡아서 선생님 그냥 글꼴은 조금 무시할게요. 원래 앞장 넘겨보면 전체 글꼴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인데 선생님 그냥 정렬만 한번 해볼게요. 정렬. 자,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전체 블럭 잡아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맞춤 그룹에서 수직 수평 가운데가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가운데 위 가운데 아래쪽에서 가운데 그래서 수직 수평 가운데 정렬이 선생님 꼭 되어 있어야 될 걸. 선생님 구매자 수하고 판매 금액하고 재고량 블럭 먼저 잡으시고 자, 선생님 쉼표 스타일 지정할게요. 좀 작업하기 편하게. 자, 저희는 이 친구를 지금 쌤 1회차 실전 문서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실제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 쌤 시험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쌤 구매자 수하고 판매금하고 재고량하고 입력하기 전에 쌤 미리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1700이라는 숫자, 천 단위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야가 천 단위가 잘 입력이 됐나? 혹시 17,000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나? 170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나?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쉼표 스타일을 미리 지정을 하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천 단위마다 쉼표 스타일이 쌤 자동적으로 숫자에 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쌤 이렇게 단위라든지 자릿수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자, 숫자만 블럭 잡아서 천 단위 구분 쉼표 넣어주면 쌤, 자,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얘는 쌤 자동적으로 우측으로 정렬이 돼요. 왜냐면 쌤 엑셀이 반인공지능이에요. 아, 여기다 쉼표 스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에다가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엑셀이 쌤 어떻냐면 자동적으로 지금 숫자 데이터구나 하고 쌤 자동적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쌤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유 쌤 자꾸 광고창이 떠서 우리 쌤들이 조금 보시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쌤 광고창을 닫는데. 응, 응, 응.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쌤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쌤님, 우리가 지금 뭐 했었냐면 자, 고급 필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됐어? 정렬 및 부분합이나 그다음에 쌤 어떻게 돼? 그래프는 전체를 블럭을 잡지는 않지만 쌤 일부를 쌤 이게 자 고급 필터 정렬 및 부분합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다른 시트에다가 뭐를 했냐면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한 다음에 했어요. 복사 붙여넣기. 근데 어떻게 냐면 자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돼? 데이터 범위를 잡고 그냥 쌤 바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일단. X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하지 않는다. 선생님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 1시간 하고 1시간은 쌤 무조건 복습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그동안 조금 수업하는 중에 좀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신 선생님은 쌤 다음 주에 저희가 함수도 쌤 부담이 안 되게 함수 1시간 진행하고 1시간은 쌤 저희가 복습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훨씬 쌤 시험 여타 우리 ITQ뿐만이 아니고 뭐 사무자동화 기사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준비를 한다든가 선생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 자, 먼저 P사에서부터 선생님 H12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우리가 항상 고급 필터를 할 때나 정렬 및 부분할 때나 이 데이터 블럭으로 설정한 부분을 복사 붙이기를 했는데 선생님 복사 붙이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블럭만 설정하고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 선생님 저기 삽입 메뉴에 있어요. 자, 쌤 삽입 메뉴 클릭. 쌤 삽입 메뉴에
제일 첫 번째 위치하는 게 표 그룹인데, 쌤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이 1번에 있네요. 자,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왔고, 자, 선생님, 우리가 피벗 테이블 요 만들기 창에서 두 가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 자, 뭐를 지정해줘야 되냐? 먼저 첫 번째, 표 범위. 근데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됐어? 1회차 실전 문서 B사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들어왔어. 이게 쌤 제일 편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쌤 저만 한번 해볼게요. 저만. 아니, 내가 B사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범위를 그냥 안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창을 그냥 호출을 했네? 그럼 쌤 어떻게 돼요? 얘가 표 범위 이 창에서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선생님 이 상태에서 B사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설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범위를 잡고 들어가라. 범위를 잡고. 근데 쌤 저희가 이제 피벗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쌤 고급 필터도 있고 정렬 및 부분합도 있고 그래프도 있는데 아니 쌤 어떨 때는 범위를 잡고 안 잡고 이게 헷갈리니까 쌤 우리가 시험을 조금 준비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범위 잡고 들어간다 쌤 이렇게 정리해 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쌤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자, 그다음에 쌤 여기 아랫부분에 한번 볼게요. 자, 피벗 탭을 넣을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 자, 쌤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작업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새 워크시트 넣었어요, 선생님. 새 워크시트 넣었어. 근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은 자, 쌤 저희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제 딱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을 쌤 바로 계속 할 겁니다, 선생님. 시트 이름도 다 바꿔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쌤 요거는 딱 불러놓고 하셔야 돼요, 작업을. 불러놓고. 그래서 자, 쌤 저희는 자, 기존 워크시트다가 넣을 거야. 그래서 1번 새 워크시트하고 2번 기존 워크시트 옵션이 있는데 먼저 기존 워크시트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 자,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쌤님 혹시 요거 위치에 쌤 만약에 뭐가 있다 그러면 쌤 이거 깨끗하게 다 지울게요. 백스 깨끗하게 쌤 다 지울게요. 다 지우세요, 선생님. 깨끗하게 다 지우세요. 아무것도 없게. 자, 쌤 저희가 지금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쌤 이 친구 한번 자, 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다 넣을 거냐면 아까 선생님 우리가 1회차 실전 문서 앞이나 뒤에 1회차 피벗 테이블이라는 시트 이름을 가진 새로운 시트를 하나 삽입을 했어요. 그 친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 탭에서 커서가 껌뻑껌뻑일 때 어떻게 돼? 1회차 피벗 테이블 클릭. 자, 그러면 쌤 지금 1회차 피벗 테이블이 선택이 됐고 선생님 항상 그럼 1회차 피벗 테이블에서 어디에다 넣는 게 제일 예쁘냐? 쌤 A열에다가는 넣지 말고 일행도 좀 피워놓고 제일 좋은 방법이 쌤님 B2번 셀에다가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시험도 B2번 셀에다 넣으라고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자, 쌤 B2번 셀을 클릭. 쌤 이거 저하고 예. 몇 번만 만들어 보면 됩니다. 쌤님 확인. 자,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 자, 어떻게 됐어? 음, 음. 제어업이 들어가 숨어버렸구나. 아이고, 어쩐지. 이거 갑자기 숨어가지고, 선생님. 자, 쌤 이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라는 게 떴어. 쌤, 이 창이. 쌤,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실제 1회차 피벗 테이블이라는 워크시트에는 쌤, 피벗 테이블이라고 쌤, 뭔가 이렇게 조금 레이아웃이 나와 있어요. 쌤, 커서가 이 안에 있어야 돼.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없어져 버려 바깥으로 나가버려. 없어졌어.
쌤 항상 이 피벗 테이블 요 윤곽 레이아웃 안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 편집 상태. 바깥쪽 비어있는 시트를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편집 상태 해제. 다시 또 이쪽을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있을 때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쌤 다시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 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라는 곳에서 우리 158쪽처럼 카테고리별로 뭐를 할 거냐면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 금액 평균이라는 건 쌤 이거 뭐예요? 쌤 이거 값이잖아요. 값 함수. 쌤 그죠? 쌤 야 지금 값이잖아요. 함수. 자, 무슨 얘기야? 우리 피벗 테이블이 됐던 정렬 및 부분합이 됐던 정렬 및 부분합은 문자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값을 구해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 그중에서도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가장 좋은 데이터 유형이 날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예요, 선생님. 숫자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어떻게 돼? 값, 함수를 구할 거야. 뭐를 구해? 합계도 구하고 개수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그래서 자,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일단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제일 먼저 해줄 게 선생님 여기 값 영역이에요. 값. 자, 값을 구할 항목명을 선생님 우리가 부분합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상품명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품명 항목을 체크를 했거든. 그런 다음에 함수는 뭐를 선택해주고 개수를 선택해주고 자 그러면 자 선생님 피벗이라는 게 뭐냐 피벗 자 피벗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쌤 따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피벗 쭉 드래그해서 딱 들어 놓는 걸 우리가 피벗이라고 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상품 코드도 입력하고 상품명도 입력하고 카테고리도 입력하고 구매자 수도 입력하고 판매 금액도 입력하고 재고량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우리 오너 사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상품 코드 카테고리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상품명하고 판매 금액하고 재고량만 다시 또 표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 선생님 또 새로 또 새칠로 선생님 이거 문서를 다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피벗 가져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를 좀 잠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를 구할 거야? 상품명을 구할 거야. 상품명 개수를 구할 거야. 선생님이 이게 값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개수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합계도 구하는 게 값이라고 그랬어. 자, 무슨 값을 구할 거야? 개수를 구할 거야. 어떤 항목 개수를 구할 거야? 상품명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자, 피벗을 할 거야. 상품명을 어떻게? 쌤 상품명을 자 끌어서 갈게요. 쌤 저 지금 상품명을 끌어서 가고 있어요. 간 다음에 이게 값 영역에다 어떻게 돼? 드롭 탁 떨어뜨려 놔. 떨어뜨려 놔. 쌤 저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쌤 여기 목록에서 제가 상품명을 쭉 드래그해서 감 영역에다가 딱 끌어다 놨어.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이 자 얘를 갖다가 피벗을 잘못했으면 선생님 여기 자 이게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펼침 단추 누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 쌤 제일 아랫부분에 자 리스트되는 메뉴 중에서 필드 제거 자 선생님 필드라는 뭐라고 그래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항목 소제목 필드 항목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돼요? 자 상품명이라는 필드를 제거를 해 상품명이라는 항목을 제거를 해 똑같아 똑같아 선생님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선생님 그럼 지워졌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자, 값에 참여하는 필드명, 항목명을 일단 어떻게 해라? 값 영역에다가 갖다 놔라. 그래서
자, 선생님 볼게요, 선생님. 자, 상품명 끌어다가 값에다가 톡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판매 금액 평균이기 때문에 판매 금액 필드, 판매 금액 하부터 쭉쭉쭉 끌어서 가. 그 다음에 선생님 상품명 밑에다가 선생님 딱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내가 피벗을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돼요? P2번 셀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딱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자, 전체 상품명 개수는 몇 개야? 8개야. 그 다음에 판매 금액 평균은 어떻게 돼? 139만 8천 원이야. 쌤, 피벗 테이블은 일단 항목명을 끌어다 딱 넣으면 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뭐를 구해? 값을 구해요, 선생님. 합계를 구해요, 선생님. 합계. 나는 판매 금액은 뭘 구하고 싶은데?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쌤, 값, 함수를 바꾸면 돼요. 자, 쌤, 이게 한번 볼게요. 자, 상품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상품명 항목이 먼저 왔고, 판매 금액이 쌤 이렇게 아래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옆에 왔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명하고 판매 금액을 좀 변경,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께 드래그해서 내리면 돼요. 얘를 갖다가 쌤 드래그해서 아랫부분에 내리면 쌤 상품명을 개수를 드래그해서 아랫부분으로 내리면 판매 금액 합계하고 상품명하고 바뀌었어요, 선생님. 또 여기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 또 순서가 바뀌어.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저희 지금 뭐 했어? 필드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 바꾸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선생님. 뭐, 합, 변경. 지금 무슨 얘기냐? 판매 금액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한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 자, 판매 금액 항목. 선생님 오른쪽에 또 붙어있는 펼침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펼침 단추 눌러서 자, 쌤 제일 밑에 있어요, 쌤이. 값필드 설정. 쌤 피벗 테이블 부분 합보다도 간단합니다, 쌤이. 저만 잠깐 따라서 할게요, 쌤이. 값필드 설정. 그래서 쌤 여기서 자, 값을 그냥 쌤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합계가 평균으로 바뀌어. 합계가 평균으로 바뀌어. 확인. 쌤 확인 단추 누르자마자 쌤 어떻게 됐어요? 판매 금액 평균으로 바뀌었네. 저를 잠깐 따라서 할게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카테고리별로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 카테고리별로. 자, 무슨 얘기냐? 쌤, 저 윗부분에 카테고리 항목도 피벗 테이블에 참여가 돼. 그래서 쌤이 카테고리 항목을 끌어다가 쌤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바로 옆에다가 행 영역에다가 쌤 여기다 놓으면 얘가 카테고리 환자식 복지연구 보장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쌤 요거 왼쪽에 위치를 해요. 왜? 갑이 오른쪽에 있잖아. 갑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거든. 오른쪽에 있거든. 그래서 자, 쌤 카테고리 쭉 쌤 피벗 할게요. 쌤 끌어서 가져갈게요. 쌤 행에다가 쌤 딱 한번 놔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자, 카테고리별로 뭐를 구해? 카테고리별로 지금 뭐를 구해?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금의 평균을 구하는데 선생님 158쪽보다 훨씬 간략하죠. 쌤 그죠? 쌤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쌤 어떻게 돼요? 물론 쌤 이거 정렬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환자식을 데이터로 가서 내림차순을 그냥 할 거야. 우리 교재처럼. 그럼 쌤 어떻게 돼요? 야 환자식은 개수가 3개고 평균은 5만 4천이다. 야, 복지연구는 2개고 16만 8천? 500이다. 야, 보장구는 3개고 평균은 이렇게 된다. 선생님, 실질적으로 158쪽보다 훨씬 간략해. 쌤, 피벗 테이블이 지금 똑같은 결과를 지금 얻어내는 거거든. 쌤, 지금 얘가 지금 똑같은 결과를 지금 얻어내는 거거든. 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훨씬 간략해요, 선생님. 제가 잠깐만, 선생님, 이거 좀 숫자 심표 스타일이 자꾸 안 돼서, 예. 음. 쌤, 훨씬 간략해요. 쌤,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게 피벗 테이블. 지금 158조 결과하고 얘하고 똑같아요. 야, 환자식은 상품명이 3개고, 평균은 이렇게 되고,
복지용구는 상품명이 두 개고 평균이 이렇게 되고 보장구는 상품명이 세 개고 평균이 이렇게 되고 선생님 제가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단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선생님. 아니 정렬 및 부분합이나 피벗 테이블이나 지금 똑같은 결과물인데 이 피벗 테이블이 훨씬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돼. 선생님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정렬 및 부분합처럼 꼭 문자 데이터는 부정렬 및 부분합. 숫자 데이터는 피벗 테이블. 쌤, 이게 아니에요. 정렬 및 부분합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피벗 테이블로 할 수가 있고, 피벗 테이블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예, 어.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2회차, 2회차, 선생님. 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선생님. 160 있죠? 160 있죠? 160 있죠? 자, 선생님, 피벗 테이블. 선생님, 거기서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선생님, 이거 제조 날짜예요. 선생님, 제조 날짜가, 자, 커피 상품명별로, 선생님, 제조 날짜가, 선생님,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상품명이 산토스 NY2는 2019년 10월 20일이고, 산타로사는 2019년 10월 2일 날 제조를 했고, 쌤, 이렇게 된 데이터가 세상에나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선생님 162쪽, 아니, 쌤, 내가 입력할 때, 년월일, 쌤,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쌤, 단톡방 한번 볼게요. 어? 아니, 쌤, 여기 한번 볼게요. 얘가 쌤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생님? 쌤, 이렇게 바뀌었어요, 월별로. 야, 10월은 원산지가 콜롬비아는 도대체 몇 개나 제조를 했고, 11월에는 몇 개나 제조를 했고, 12월은 몇 개나 제조를 했는지. 아니, 쌤, 우리가 입력했을 때 준비한 데이터는, 쌤, 이렇게 연월일 복잡하게 준비를 했는데, 쌤, 피벗 테이블을 딱 만들고 보니까, 쌤, 어떻게 돼요? 제조 날짜 서식이, 선생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요. 자, 쌤도 여기도 조금 비슷해요, 선생님. 자, 어떻게 됐어? 자요. 상품명의 개수하고 판매가 평균이네. 쌤, 얘가 지금 값이에요. 자, 지금 값은 뭐야? 개수하고 평균을 구하는데, 자, 개수를 구할 항목은 상품명.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항목은 판매가. 쌤,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 자, 쌤 어떻게 되냐? 쌤 여기다가 뭐 간단한 소식 지정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똑같이. 자, 전체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전체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제목행. 자, P4에서부터 J4까지 블럭 잡으시고, 주황색으로 채우시고, 주황색으로 채우시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 제목행도 강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주시고, 원래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저 밑에 13, 14행에다가도 입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요거는 지금 그 밑에 거는 좀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 또, 저기, 우리 아까 1회차처럼 커피 원가, 판매량, 판매가에다가, 선생님, 쉼표 스타일 당연히 넣어주셔야죠. 당연히. 자, 숫자만 블럭 잡으시고, 자, 쌤 쉼표 스타일 적용해 주시고, 쌤 저하고 피벗 테이블 한번 두세 개 만들어 보시면 돼요. 80점 두세 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회차 실전 문서 뒤가 되고, 2회차 실전 문서 앞에가 돼도 되고, 쌤 마우스 오른쪽 키 삽입이라는 단축 메뉴를 사용해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삽입해도 되고, 아니면 쌤 어떻게 돼요? 자, 먼저 2회차 실전 문서를 클릭을 해. 그런 다음에 쌤 저 뒤에 쌤 뭐예요? 자, 워크시트 삽입.
이 친구를 쌤 클릭을 해주면 자, 2회차 실전 문서 앞에가 돼도 되고 뒤에가 돼도 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은 쌤 나중에 이거 드래그해서 순서 바꿔버리면 돼요. 드래그 쌤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름을 뭘로 바꿔줘? 2회차 피벗 테이블이라고 바꿔줘 볼게요. 선생님, 이 친구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2회차 피벗 테이블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바꿀게요. 선생님, 2회차 피벗 테이블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2회차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오, 자, 선생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자, 2회차 실전 문서. 자, B사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벗 테이블은 복사 붙이기를 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그래프처럼 범위를 잡고 어떻게 돼? 삽입에 차트, 삽입에 피벗 테이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은 쌤 어떻게 돼? B사에서부터 H12까지 전체를 범위를 잡고 그래프는 X축하고 범례명을 보고서님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오늘 쌤 저희가 뭐 그래프 좀 복습할 시간이 좀 있나요? 자, 쌤 범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쌤 맨 첫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자 클릭 자 우리가 여기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호출이 되고 자 어떻게 되냐 1번 표 범위하고 그 다음에 피벗 탭을 넣을 위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범위를 잡고 왔기 때문에 표 범위는 지정을 따로 안 해줘도 된다. 쌤 저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프는 새 시트에다가 삽입을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 피벗 테이블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쌤 어떻게 돼요? 자, 새 워크시트하고 기존 워크시트 두 개의 옵션 메뉴가 있는데 쌤, 자, 먼저 기존 워크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쌤 아까처럼 쌤 몇 번 반복하시면 돼요. 자, 기존 워크시트 옵션 선택해주고 자, 위치 클릭 쌤 위치 클릭 쌤 위치 탭에서 커서가 껌뻑껌뻑일 때 자, 먼저 뭐를 클릭을 해줘? 우리 아까 새로 삽입한 2회차 피벗 테이블 시트를 먼저 클릭. 어, 먼저 자, 이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돼. 자, 2회차 피벗 테이블 시트 클릭해주고 자, 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쌤 162쪽 교재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거를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게 뭐 엑셀 워크시트에다가 얘를 쌤 그냥 만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얘를 그냥 만들겠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B2번 셀부터 시작을 했죠. 선생님 무조건 B2번 셀. A열에다가 바짝 일행부터 바짝 선생님 이렇게 참여를 시키면 보기가 싫어요, 선생님. 항상 A열도 비워놓고 일행도 비워놓다 보니까 최적의 장소가 B2번 셀이고 우리 시험도 이렇게만 나와요, 선생님. 자, 확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떴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서 일단 뭐부터 하냐? 값부터 해라, 값부터. 자, 조건 1번을 문제 읽어보니까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제조 날짜 및 커피 원산지별 상품명 개수예요, 선생님. 자, 지금 값은 개수고 값을 개수를 구할 항목은 상품명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얼른 저기에서 상품명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톡 떨어뜨려 놔. 필드라는 건 뭐야? 내가 필요한 항목명, 필드명만 쭉 끌어다가 가져다 쓰는 거를 이거를 피벗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 상품명 끌어다가 선생님 값 영역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자 그다음에 또 쌤 자 무슨 값을 구해야 돼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 자 평균을 구할 항목은 뭐야? 판매가야. 그러면은 저 쌤 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이 필드 목록 창에서 또 뭐를 판매가를 끌어다가 개수 밑에다가 쌤 딱 떨어뜨려 놓을게요. 자, 판매가를 또 끌어다가 개수 밑에다가 이왕이면 탁 떨어뜨려 놔. 왜 그러냐면 쌤 상품명이 먼저 1번에 오고
판매가가 2번에 가야 되거든. 쌤 요거 나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피벗 탭을 풀머창이 없어져 버려. 이 안에 있어야 돼, 선생님. 커서는 쌤 무조건 피벗 탭을 요거 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자, 그러면 쌤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요거에, 지금 교재를 보면, 쌤 교재를 한번 보면, 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쌤 교재를 한번 보면, 이거, 음, 음? 자, 교재를 보면, 쌤 잠깐 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엑셀 창을 좀 줄이고, 예. 자, 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쌤 지금 이 친구가 1이에요. 쌤 얘가 지금 1이에요, 1. 얘가 쌤 지금 1이에요. 이 지금 개수하고 판매 구매 구한 게 쌤 요거 1이에요. 쌤 개수 평균 값 구한 왼쪽을 한번 볼게요. 쌤 요거 왼쪽. 요거 2. 쌤 왼쪽에 뭐가 왔어요? 제조. 날짜가 왔어요, 선생님. 요거 2. 쌤 요거 2. 쌤 1은 지금 쌤 오른쪽에 있어요. 1은 오른쪽에 있고 요거 1은 오른쪽에 있어. 쌤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뭐가 왔냐면 제조 날짜가 왔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쌤 저 위에서 자, 제조 날짜를 끌어다가 어디다 가져와? 쌤 여기 왼쪽에다가 가져와요. 왼쪽이 어디야? 핵 영역이야. 핵 영역. 자, 쌤, 자, 제조 날짜를 끌어다가 쌤 이게 핵 영역이다 쌤 이렇게 딱 쌤 떨어뜨려 놓을게요. 쌤 제가 핵 여기다가 쌤 지금 딱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근데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제조 날짜를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쌤 여기 엑셀은 한인공지능이라고 그랬어. 얘가 날짜를 분석을 해보니까 연도가 다 똑같거든. 2019년. 쌤 연도가 다 똑같아요. 연도가. 다 2019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다 10월 이후에 지금 10월부터 쌤 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엑셀이 반인공지능이어서 그냥 저거 알아서 월별로 쌤 딱 이렇게 그룹을 시켜놔 버렸어요. 근데 쌤 요거 지금 어떻게 돼? 요거 우리가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자, 쌤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아니 왼쪽에 제조 날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월이 왜 있지? 쌤 월은 월 혹시 있으신 선생님은 없으신 선생님은 그대로 놔두시고 아니 나는 지금 제조 날짜 항목만 끌어다가 행령에다가 딱 피벗 트롭을 했는데 왜 여기가 월도 들어가지? 쌤 월은 쌤 필드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선생님.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쌤이 한번 볼게요. 자, 또 지금 어떻게 돼? 자, 상품명 개수하고 평균 구한 게 요게 1번이야. 쌤, 요게 1번이야. 왼쪽에 제조 날짜가 왔어. 2번이야. 얘가 지금 2번이야. 근데 쌤 요거. 자, 지금 162쪽. 출력 형태를 보니까 자,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가 평균 항목 윗부분에 쌤 뭐가 왔냐면 커피 원산지가 있어요. 쌤 3. 쌤 얘는 지금 윗부분에 왔어. 그럼 위에 온 거는 영역이 어디야? 쌤 위에. 얘요, 얘. 왜 값이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쌤 볼게요. 자, 커피 원산지를 끌어다가 어디다 놓는 거야? 쌤 여기 위에다가 열에다가 확 떨어뜨려 놓을게요, 선생님. 확 떨어뜨려 놓을게요. 그러면 쌤 어떻게 돼요? 커피 원산지 브라질은 상품명이 몇 개야? 자, 쌤 브라질은 상품명이 몇 개야? 값이 아랫부분에 와야 되는데 혹시 선생님 커피 원산지하고 값하고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선생님 원산지가 이렇게 아랫부분에 와요. 값은 위에 있고 그래서 항상 값은 선생님 아래에 위치를 해야 돼요. 값은. 선생님 뭐예요? 레이블이 먼저 오지. 야 홍길동 너가 값 평균이 몇 점이야?
항상 레이블이 먼저 오고 이름을 먼저 호칭하고 평균이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답. 평균이 몇 점이야? 레이블. 홍길동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항상 갑은 선생님 아랫부분에 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매뉴얼대로 자, 먼저 필드 이름부터 수정할게요. 선생님 얘는 뭐라고 수정해야 되냐면 커피 띠고 원산지 그다음에 선생님 이 친구는 뭐라고 수정을 해야 되냐면 제조 날짜 선생님 이것부터 바꿀게요. 자 얘는 C2번 셀 클릭해주고 그냥 선생님 바로 써주세요. 커피 띠고 원산지 엔터키. 자 그다음에 B4번 셀 횡 레이블이라고 지금 레이블이 지정이 되는데 얘는 뭘로? 제조 날짜라고 선생님 이름을 바꿀게요. 일단 요거 먼저 지금 요거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몇 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자, 선생님. 자, 혹시 필기도구 있으시면 2번 제조 날짜를 그룹화하고 제조 날짜를 그룹화하고 커피 원산지를 정렬해라. 선생님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2번은. 선생님 2번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3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3번의 문제를 보면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 부분을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저기 밑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따로 한번 이렇게 선생님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 선생님 요거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 거 선생님 조금만 무시할게요. 선생님 만약에 이 친구를 선생님이 만든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품명 개수하고 판매가 합계는 뭐야?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이야. 쌤, 요거 브라질을 되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 요거. 쌤, 요거 브라질을 되게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이 두 개의 셀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잖아요. 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게 브라질이라는 요거 커피 원산지가 이쁘게 가운데로 가야지. 아, 근데 쌤, 여기 조금 아이러니 하기는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쌤, 제가 이거 피벗 테이블로 내가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라는 서식 메뉴를 클릭을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기 한번 볼게요. 야, 피벗 테이블에서 만든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수가 없다. 병합하고 자, 피벗 테이블에서 만든 요 테이블은 일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일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없고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 야 너가 요거를 좀 이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딱 하려고 꾸미려면 이 피벗 테이블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편집 메뉴에서 제공을 해줘요 선생님. 이게 어디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한번 볼게요. 윗부분에 선생님 윗부분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편집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근데 일단 자,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분석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분석 메뉴로 가면, 자, 선생님, 디자인 메뉴가 있고,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 근데 일단 어디로 가? 피벗 테이블 분석 메뉴로 가면, 선생님, 뭐가 있냐면, 제일 앞부분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맨 앞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 옵션. 쌤, 옵션, 옵션. 쌤, 무조건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쌤 얘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이 뜨고, 선생님 여기 있어요. 야, 너가 피벗 테이블로 만든 데이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려면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을 띄워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쌤, 이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고, 에티오피아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되고, 콜롬비아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돼요, 선생님. 선생님,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쌤 밑에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됐어? 자, 브라질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됐지. 원산지 에티오피아도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지. 콜롬비아도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무조건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자, 선생님. 자, 지금 조건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했어.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빈셀은, 빈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빈셀은? 선생님, 이거 곱하기 표시, 일명 별 표시로 세 개를 채우라고 그랬어. 선생님, 우리 엑셀은 숫자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고 절대 셀이 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왜? 위조를 시키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엑셀로 쌤 어떻게 돼요? 문서 만들 때 뭐야? 값이 없이 비어있는 셀은 뭘로 채워? 이하 공백 0, 값 없음. 선생님 그렇게 많이 채우잖아요. 선생님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 비어있는 셀은 비워놓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곱하기 표시 세개로 선생님 지금 비어있는 셀이 좀 상당히 많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자, 그럼 빈 셀에다가 어떤 기호, 어떤 메시지 이것도 어디 가서 해줘?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또 띄울게요, 선생님. 다시 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제일 앞에 피벗 테이블 옵션, 옵션. 그래서 쌤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을 띄웠어. 아까 우리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했고 선생님 지금 이 부분이에요. 빈 셀 표시. 되게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 뭐 이거 뭐 경험하신 선생님 계시지만 되게 비어있는 셀은 어떻게 놔둬? 값 없음, 이하 빈칸, 공백 쌤 그렇게 많이 표시하잖아요. 비워놓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쌤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쌤 여기다가 별 표시 3개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이것도 고정이에요. 별 표시를 3개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쌤 또 확인 단추 눌러서 나가볼게요. 자, 그럼 쌤 어떻게 돼? 일단 비어있는 셀은 또 전부 다 별 표시 3개짜리로 또 다 채워졌어. 자, 별 표시 3개짜리로 쌤 다 채워졌어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쌤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쌤 피벗 테이블은 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쌤 제가 이 부분을 쌤 좀 노란색으로 좀 채우고 어떤 게 중요해? 쌤 아랫부분에 야, 브라질은 이 제조 날짜에 상품이 몇 개고 판매가가 몇 개여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한 개 한 개 해서 요거 3개야. 그래서 쌤 얘는 이 열에 대한 합이 중요해요, 선생님. 아, 지금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 상품명 개수는 시열에 있어. 하나하나 3개 합을 보니까 3개. 쌤 또 얘네들을 또 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즉 무슨 얘기야, 선생님?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쌤, 저 뒤쪽 한번 볼게요. 쌤, 저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쌤, 쌤, 잠깐만, 선생님. 저 뒤쪽에 보면 쌤, 저 뒤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쌤 전체 개수 이거 있어요. 쌤 전체 개수. 쌤 이 부분이 있어. 노란색으로 채운 부분. 아니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 상품명이 몇 개고 에티오피아는 또 상품명이 몇 개고 평균이 몇 개고 콜롬비아는 또 개수가 몇 개고 상품명이 몇 개고 이 부분만 필요한데 저 뒤에 쌤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개수 이 부분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은 의미가 없어. 야,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은 저 제조 날짜에 몇 개고 평균이 몇 개고 에티오피아는 못 근데 쌤 이 전체는 지금 요거 합이거든 행개수. 쌤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쌤 4번 한번 볼게요. 행의 종합계를 지으라고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I열하고 J열에 있는 전체 개수, 상품명 전체 개수, 판매가 전체 합계 원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거 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냥 조금 무시하고 선생님 단대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이 부분이 필요 없어. 선생님 이 부분을 없애야 깔끔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어디서 해줘?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자, 얼른 다시 또 분석. 또 피벗 테이블 옵션. 쌤, 또 피벗 테이블 옵션. 또 옵션. 그래서 쌤 여기 나왔는 이 전체 개수, 전체 합계. 일단 행의 값을 지우라는 거는 쌤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탭에 있어요. 요약 및 필터. 첫 번째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가 있고, 쌤 두 번째 요약 및 필터에 가면 쌤 여기 행의 총합계 쌤 잘 보고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4번 문제를 보니까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행의 총합계에 표시가 되는 것을 해제를 시키세요. 또 밑에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돼? 쌤 깔끔하게 브라질은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에티오피아는 콜롬비아는 쌤 깔끔하게 이 친구들만 나왔어요. 깔끔하게. 쌤 이해하시겠죠? 쌤 깔끔하게 이 친구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뭐 했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니다 했고 빈 셀 지정했고 저 뒤에 지저분한 전체 계속 그 부분 없애버렸고 야 브라질은 이렇게 해서 개수는 몇 개고 합계 평균은 얼마야 이것만 깔끔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쌤 지금 1 조건에서 1번, 4번, 1번, 3번, 4번이 끝났어요. 자, 그럼 2번 가볼게요, 선생님. 제조 날짜를 그룹화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피벗 테이블은 가장 큰 목적이 뭐야? 숫자를 그룹화하는 거야. 아니, 숫자를 그룹화하는 거야, 숫자를 그룹화. 그중에 선생님 뭐예요? 날짜. 그래서, 아, 선생님 의외로 간단해요. 자, 요 날짜가 지금 P5번 셀에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날짜가, 여러 날짜가 있는데, 아무 날짜나 하나 클릭. 아무 날짜나 하나 클릭. 자, 선생님 요거를 그룹화하는 것도 선생님 분석 메뉴에 있어요, 선생님. 디자인 메뉴는 갈 일이 없어. 자, 분석 가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분수는 안 피벗 가는데? 테이블 옵션 창 갔던 피벗 테이블 그룹. 두 번째, 활성 필드 그룹. 세 번째, 아, 누구요? 쌤, 그룹 메뉴 있네요. 그룹 어? 메뉴. 쌤이 글 그룹 찍었어, 메뉴에서 요새. 제일 위에 그룹 선택, 거북하늘 그룹 찍었어. 선택. 제일 위에 쌤이 그룹 찍어줘, 한 시간 메뉴에서, 나눠봤구만. 자, 그룹 메뉴에서, 쌤, 제가 음소거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룹 메뉴에서, 자, 쌤, 천천히 볼게요. 쌤, 출력 형태 볼게요. 162쪽. 쌤, 얘가 지금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일자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선생님, 월이네요, 선생님. 분기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됐어? 요 제조 날짜가 년월이라서 지금 월로 되어 있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일은 선택이 됐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 선생님, 지금 월만 선택이 됐어요, 월만. 지금 월만 진한 파란색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단위가 월이 선택이 됐다는 표시야. 확인. 아, 쌤, 깔끔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쌤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시험이 아니면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선생님. 굳이 콜롬비아 정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쌤 이거 시험이라 꼭 우리는 쌤 어떻게 돼요? 정렬 및 부분합에서도 내림차순을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서도 내림차순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 자, 그럼 쌤 어떻게 돼요? 자, 커피 원산지 밑에 브라질, 얘, 쌤, 얘가 기준이잖아요? 자, 얘가 기준이야. 얘를 놓고 쌤, 우리 정렬 갈게요. 어디로 가? 데이터 메뉴에, 아, 쌤, 내림차순. 우리가 부분합에서도 어떻게 됐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쌤님, 부분합을 들어갔거든. 얘도 똑같아요, 쌤님. 자, 내림차순 누르면 어떻게 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왔네. 선생님, 80점 끝.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금 조금 안 한 게 있어요. 원래는 판매가 평균인데 요걸 좀 지정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선생님. 다음 회차에서 한번 할게요. 자, 선생님 마지막에 있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출력 형태를 보니까 빈 셀에 곱하기 표시되어 있는 거를 다 가운데 맞춤 해줘야 돼요.
쌤 가운데 맞춤 다 해주셔야 돼요. 얘도 가운데, 얘도 가운데. 쌤 일일이. 쌤 이거 일일이 하나씩 해주기 힘드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쌤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평균은 쌤 다 천단위 쉼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죠. 쌤 평균 이게 또 잡아야 돼. 얘 쉼표 콜롬비아 평균도 쉼표 요거 세 개 드래그해서 쉼표 18,000 쉼표 두 개 쉼표 쌤 이렇게까지 해서 딱 80점. 선생님 말씀드렸죠. 아니 이 날짜가 선생님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 가지고 만들기 가장 좋은 게 뭐다? 아, 쌤 피벗 테이블이다. 쌤 피벗 테이블. 자, 선생님 피벗 테이블. 쌤 잠깐만 선생님. 저희가 쌤 10분을 쉬었다가 복습을 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10분을 쉬었다가 쌤 일단 좀 책을 좀 먼저 펴놓고 두 개를 좀 더 해볼게요. 선생님 두 개를. 피벗 테이블 선생님들이 업무에 굉장히 많이 하려. 선생님 잠깐만 피벗 테이블 지금 날짜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선생님 날짜 이거 다 숫자네. 선생님 그러면 가까운 쪽 할게요. 선생님 가까운 쪽. 우리가 아까 날짜 날짜 데이터가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자 선생님 저희가 10분만 쉬었다가 자 몇 회차? 자 4회차 170쪽. 선생님 10분만 쉬었다가 170쪽 할게요 선생님. 쌤 똑같습니다. 피벗 테이블 똑같아요. 170쪽 할게요. 쌤 10분만 쉬었다가 응, 응. 를 다시 시작. 쌤 사회찰 음, 쌤 보니까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표 쌤, 일반 의약품 판매 가격 현황표 쌤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시면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조금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쌤 조금 더 쌤 또 전체 블록 잡으시고 또 모든 테두리 전체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쌤 사행 제목행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다음에 저 밑에 13, 14행 굵은 바깥쪽 테두리 쌤 제목행 노란색 죄송합니다 쌤 주황색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평균 가격 최저 가격 근데 쌤 이제 규격은 쌤 단위가 지금 10단위죠. 1000단위로 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근데 규격도 1000단위 심표 스타일을 쌤 지정을 해주면 뭐가 좋냐면 쌤 얘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모든 테두리 즉 셀 구분선 오른쪽에 너무 바짝 붙었어. 보기가 싫어. 쌤 그죠? 규격이. 근데 쌤 이 친구를 어떻게 한번 해주냐면 쌤 규격을 블럭을 잡고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면 쌤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들여쓰기가 돼요. 이뻐요. 그래서 쌤 오른쪽에 이렇게 좀 요 공백이 좀 들어가.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이게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천 단위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좀 들여쓰기가 된다. 좀 공백이 숫자 한 자리 들어갈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쌤 보기가 좋아요. 자, 쌤 평균 가격하고 최저 가격 당연히 천 단위 쉼표 스타일 지정해 주셔야 되고 천 단위 쉼표 스타일 지정해 주셔야 되고 응. 자, 4회차 실전 문서 앞에가 됐든 뒤가 됐든 새로운 시트 하나 삽입 한번 해볼게요. 자, 4회차 실전 문서 우클릭해서 삽입. 자, 확인. 그러면은 4회차 실전 문서 앞에가 됐든 뒤가 됐든 자, 새로 삽입한 시트는 더블 클릭해서 4회차 피벗 테이블하고 쌤 이름을 바꿀게요.
사회차 피벗 테이블. 자, 그래서 쌤 교재는 170쪽 피시골. 자, 쌤 조건 1번을 보니까 최저 가격 및 구분별. 자, 제품명 개수하고 쌤 저희가 지금 아까 계속 제품명, 상품명 개수는 계속 구해왔어요. 여기는 쌤 평균 가격의 최소값이네요, 선생님. 쌤 평균을 구하라는 선생님 값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사회차 실전 문서 B사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잡고 뭐 뒤에까지 다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뒤에 순위하고 제품 이력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B사에서부터 쌤 H12까지 범위 잡으시고 자, 삽입의 제일 앞에 피벗 테이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음. 자, 쌤 저희가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에서 범위하고 그 다음에 넣을 위치 두 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범위는 우리가 범위를 잡고 왔기 때문에 4회차 실전 문서 B사에서부터 H12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 지정 안 해주셔도 될걸. 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자, 우리 피벗 테이블은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옵션 선택해 주시고 자, 위치 탭 클릭. 응. 선생님 계속 똑같아요. 선생님 지금.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먼저 4회차 피벗 테이블 시트를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쌤 B번 셀 항상 시트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쌤 항상 쌤 어떻게 돼요? 먼저 시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쌤 항상 셀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쌤이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B2번 셀에다 넣을 거야. B2번 셀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쌤 항상 두 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자 확인. 그러면 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기 B2번 셀부터 어느 정도 선생님 피벗 테이블 목록창이 쌤 보여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우리 선생님들 미러링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쌤 좀 다 된 것 같아서 네, 오케이. 음, 음. 자 그러면 쌤 자 피벗 테이블 이 필드 창에서 먼저 뭐부터 해라. 자 값. 자, 쌤 뭐예요? 자 값은 개수와 최대값이야. 죄송합니다. 쌤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은 개수를 구할 항목은 뭐고? 제품명이고 최소값을 구할 항목은 평균 가격이야. 쌤 1번 제품명, 2번 평균 가격 항목을 어디다가 값 영역에다가 순서대로 피벗 끌어다 갖다 놔. 자, 제품명 끌어다가 값 톡 떨어뜨려 놓으시고 평균 가격 끌어다가 제품명 밑에다가 딱 놓고 내가 실수로 평균 가격 이거를 제품명 위에다가 배치를 했으면 쌤 어떻게 돼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돼. 순서를 바뀌면 돼. 자, 그 다음에 쌤,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어? 평균 가격은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한다고 그랬어?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쌤 어떻게 돼요? 자, 합계 평균 가격 원. 이 친구 오른쪽에 펼침 단추 눌러서 쌤 어떻게 돼요? 자, 값필드 설정. 제일 밑에 있는 값필드 설정. 쌤 여기서 뭘로 바꿔줘? 값은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쌤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교재를 보면 평균 가격 가로 열고 단위가 원이에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에 보면 평균 가격 항목명만 있지 선생님 가로 열고 원이라는 단위가 없어. 선생님 여기다가 한번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거 잘려버려. 그래서 선생님 위에 이름 지정해서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한번 써주세요. 원이라고 선생님 붙여주세요. 천천히. 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확인. 그러면 자 어떻게 됐어? 그래서 워크시트에 보면 자 제품명 개수하고 평균 가격, 최소값, 쌤 이렇게 변경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쌤 얘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쌤 이 친구가 지금 갑이에요. 갑. 쌤이 갑 왼쪽 1번에 지금 뭐가 왔는가 쌤? 교재를 한번 볼게요. 쌤 뭐가 왔어요? 최저 가격이 왔어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갑이에요, 갑. 어, 갑 왼쪽이 1번이니까, 선생님, 요거 1번에 뭐가 왔어? 최저 가격이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됐죠? 위에서 최저 가격을 끌어다가 어디다 놓으면 돼? 이게 핵 영역에다 놓으면 돼. 선생님, 끌어다가 핵 영역에다 딱 떨어뜨려서 놓고, 선생님,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뭐가 이렇게 숫자가 쭉 리스트가 되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 지금 여기가 갑이에요. 자, 선생님,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책. 선생님, 갑 위에, 선생님, 요거 2번 한번 볼게요. 2번. 선생님, 얘가 지금 갑이에요. 갑. 2번이면 어디야? 요거 위야, 위. 열 영역. 선생님, 열 영역에 뭐가 왔어요? 구분이 왔어요, 선생님. 구분. 구분에 뭐가 있어? 해열 진통제, 외용 용고제, 소화제. 그러니까 선생님, 구분을 끌어다가 어디다 놓으면 돼? 요거 갑 위에다가 탁 떨어뜨려 놓으면 돼. 항상 갑이 아래에 있어야 돼. 갑이 쌤 아래에 있어야 돼. 쌤 제가 이 창을 캡처를 해서 우리 쌤들 단톡방에다가 쌤 조금 올려드려 볼게요. 그래서 쌤 지금 필드 목록 창에 요거 1번 카 왼쪽에 최저 가격 3번 쌤 잠깐만요 선생님. 갑 밑에 있네. 저 잠깐 착각을 했네. 예, 자, 쌤 아까 매뉴얼대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쌤 뭐부터 바꾸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름부터 바꾸라고 그랬어. 뭘로? 구분, 뭘로? 최저 가격. 자, 먼저 C2번 셀 클릭. 자, 쌤 C2번 셀 클릭. 여기다가 구분이라고 써줘. 엔터키. D4번 셀 클릭.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 최저 가격. 최저 가격.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조건 3번하고 4번을 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아까하고 쌤 똑같죠? 빈 셀에다가 별 표시 3개. 4번. 행의 총합계 지우고. 선생님, 저희가 아까 선생님 1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고. 다시 또 피벗 테이블 옵션창 띄워서 빈 셀 별 표시 3개 넣어주고 다시 또 확인 단추 눌러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 필요가 없어. 전체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야는 아무 의미가 없어. 저 부분은 어떻게 돼? 다시 또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을 띄워서 행의 총합계 해제를 선생님 각각 했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자, 일단 이 안에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 위치나 클릭.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피벗 테이블 분석. 쌤 제일 앞에 피벗 테이블 그룹의 아랫부분에 옵션. 쌤 우리가 피벗 테이블 메뉴가 분석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데 쌤 디자인을 갈 일이 없어요. 쌤 디자인은 우리 표 스타일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하는 거야. 저기 색깔을 뭐 할 것인가. 자, 쌤 이거를 3개를 한꺼번에 해주세요. 자, 먼저 1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그 다음에 쌤 조금 내려와서 중간 부분에 빈 셀 표시, 별 표시 3개. 쌤 제가 좀 천천히 기다려 드릴게요. 자, 먼저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빈 셀 표시에다가 곱하. 쌤, 그래야 쌤 얘네들이 딱 쌤 2개의 셀에 딱 병합이 되고 가운데로 이쁘게 하지. 쌤 지금 소화제 외용 용고제가 한 셀에 쌤 왼쪽에 치우쳤잖아요. 보기가 싫어서 안 돼. 자, 그 다음에 쌤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지울게요. 전체 이 부분. 이 필필한 부분. 얘는 어떻게 돼?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야 돼. 두 번째.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해주고 쌤 어떻게 돼요? 행의 총합계 해제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 얘는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3개구나. 소화제는 이렇게 해서 500원이구나.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행의 총합계 해제 확인. 그래서 쌤 지금 저희가 3가지를 한꺼번에 지정했어요. 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전부 다 빈셀은 곱하기 표시들 해주고 그 다음에 쌤 오른쪽에 전체 개수 전체 최소값 이 부분은 없애버렸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아까 한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쌤 2번 갈게요. 아까는 제조 날짜를 그룹화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최저 가격을 그룹화하라고 했으니까 최저 가격 아무 데나 클릭, 최저 가격 아무 데이터나 클릭. 쌤 블럭은 잡지 마시고 아무 데나 클릭해주고 또 분석, 분석. 쌤 여기 있네요. 그룹 선택, 그룹 선택. 자, 그럼 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 끝, 단위가 있어. 자, 시작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출력 형태 비열을 보니까 1원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1원, 1이 시작이에요. 자, 1이 시작이야. 그래서 시작은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 한번 볼게요, 선생님. 최저 가격이 1원부터 어디에요, 선생님? 제일 마지막 값이 뭐예요? 5천이죠. 그래서 끝은 5천이에요, 선생님. 끝. 그래서, 자, 시작은 1, 끝은 5천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면 볼게요. 1에서 1000, 1001에서 2000. 쌤 얼마큼씩 절사를 했어요? 1000원씩 절차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단위는 1000이에요. 자, 선생님 요거 그룹화. 선생님 이게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 그룹화 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굉장히 단위가 큰 숫자 그룹화하는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복습하다가. 자, 선생님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돼요? 아니, 그룹화가 딱 됐어. 자, 1원에서부터 5천원까지, 5천원까지 지금 얼마큼씩 단위가 1000원씩. 자, 그 다음에 쌤이 한번 볼게요. 그 2번 최저 가격을 그룹화하고 구분을 정렬하라고 그랬네. 원래는 소화제, 외용 용고제, 해열 진통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오름 차순으로. 근데 쌤 어떻게 돼요? 내림 차순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소화제, 외용 연고제, 해열 진통제. 쌤 아무 레이블이나 클릭하고 데이터에 내림 차순. 우리 정렬 및 부분합도 내림 차순, 피벗 테이블도 내림 차순 해주니까 쌤 해열 진통제가 앞에 왔네. 자, 쌤 뭐 해주면 돼요? 아까하고 똑같이 빈셀에다가 별 표시 3개 한 거. 이 친구들 좀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잡아서 가운데 맞춤해주고 그 다음에 쌤 천단이 넘어간 거 있죠? 2,000원, 4,300원, 5,200원, 4,800원 이 친구들 천단이 쉼표 스타일 넣어주고 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끝! 쌤 80점 끝! 선생님 얘기 한번 보세요. 숫자를 이렇게 그룹해 있잖아요. 야, 1,000원대는 상품명이 몇 개고 2,000원 미만은 상품명이 몇 개고, 4,000원 미만은, 상품명이 몇 개고, 5,000원, 이하는 또 상품명이 몇 개야. 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를 그룹화하는 게 뭐야? 피벗 테이블이야. 아,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오늘, 자, 당초 목표값 찾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아, 선생님 목표값 찾기 다음 주에 10분도 안 걸려요. 선생님 목표값 찾기. 자, 다음 주에. 자, 10분도 안 걸리고. 자, 선생님 몇 회차를 보냐면, 선생님 몇 회차를 보냐면, 자, 선생님 몇 회차를 보냐면, 써미프가 먼저 나와버렸네. 자, 선생님, 자, 3회차 한번 볼게요. 165쪽. 165쪽에 3번. 제가 선생님 아까 공지 드렸듯이, 선생님 저희 함수 천천히 나가면 됩니다. 는, 그럼 얘는 3명씩인데 제가 이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카운트입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합참조. 응, 응.
아, 쌤 해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뭐 해놓으시면, 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할 겁니다, 선생님. 쌤 4회차 실전 문서로 가볼까요? 그냥 여기 그냥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있으면서, 쌤 저희가 저번 주에 뭐를 했었냐면, 가장 기본 함수를 했어요, 선생님. 가장 기본 함수. 가장 기본 함수를 했어요, 선생님. 합계를 구해. 어디? 합계를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돼. 평균을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고. 야,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개수를 어디가 몇 개인가 세봐. 8개. 최소값을 구해도 최소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고. 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한 거, 선생님. 복습을 한번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합계를 한번 쌤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냥 아무 셀이나 클릭. 자, 이제 규격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래서, 자, 아무 데나 클릭해주고, 쌤 어떻게 돼요? 저번 시간에 수식, 자, 자동 합계 펼침 단추 눌러서 합계를 구하겠다 명령을 주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합계라는 한글로 된 명령어를 클릭을 했지만, 쌤, 엑셀이 선생님 알아듣는 거는 영어 단어예요, 선생님.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이렇게 바꿔줘, 얘가. 그래서 지금 무슨 합계야? 규격 합계이기 때문에 규격 75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엔터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 합이 365가 이렇게 나오네. 자, 선생님,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함수명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 뭐, 자는 S만 한번 입력 한번 할까, 선생님? 키보드에서 S. 대소문자 상관이 없어. 자, 근데 문제가 있어. S로 시작되는 함수가 좀 굉장히 많아요. SUM이니까 좀 한참 내려와야 돼. S로 시작되는 함수가 굉장히 많아요. 쌤, 이럴 때는 또 SU까지 키보드에서 입력해도 괜찮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SU로 시작되는 함수들을 또 쭉 리스트를 해주는데, 쌤, 이 친구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SUM부터 SUMIF, 배열함수, SUMIFS, SUM, 프로덕트, 곱, 합에 대한 곱. 그래서, 선생님에게,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쌤 여기에 있네요. SUM. 쌤,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따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자, 커서가 껌뻑껌뻑일 때 합계를 구하는 셀 범위만 잡아주면 돼. 아니, 우리가 규격 합계만 구하면 되니까 쌤 어떻게 돼요? 쌤 그냥 규격만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엔터키. 받는가로 안 해주셔도 돼요. 쌤 엔터키 치면 쌤 어떻게 돼요? 아, 똑같이 365 나오네. 365 나오네. 자, 또 방법 하나 또. 자, 쌤 또는 쌤 SU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SU로 시작되는 함수가 쭉 리스트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은 합계를 구하라는 SUM이라는 함수야. 쌤, 이 함수를 클릭을 하니까 설명이 나왔어요. 인수들의 숫자들의 셀 범위들의 합을 구한다고. 내가 이 함수를 쓸 거니까 더블 클릭. 쌤 따닥 누른 상태에서 쌤 이 상태에서 선생님 얘기 한번 볼게요. 저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함수 마법사가 있어. fx. 쌤 이 친구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함수 인수 창이 떠. 함수 마법사 창이 떠. 자 함수 마법사 창이 떠. 쌤 커서가 껌뻑껌뻑일 때 뭐를 할 거야? 합계를 구할 거야. 합계를 구할 대상은 뭐야? 규격이야, 규격. 아, 쌤 여기서 그냥 규격 범위만 쭉 잡아주세요. 아유, 범위가 잘못됐네. 규격 범위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 쌤 얘를 누르면 일명 함수 마법사,
함수 인수창이 떠. 선생님, 얘는 어떨 때 편하냐면 복잡한 함수.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SEM이라는 함수명을 넣어주고 그냥 범위만 잡아줬어. 얘는 그냥 일형식짜리거든. 일형식짜리. 에? 일형식짜리. 어. 자, 그럼 선생님, 결과가 선생님 똑같죠? 결과가 똑같아요, 선생님. 자, 우리가 이제 합계 구하는 거 연습한 거 선생님 쭉 블럭 잡아서 지울게요, 선생님. 홈탭에 마지막에 편집 그룹에 치우기 모두 편집 그룹에 자, 지우기 모두 자, 선생님 이게 한번 볼게요. 자, F5번 셀에서부터 F12번 셀까지 선생님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채운 셀에 숫자가 몇 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 8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 선생님 이렇게 개수를 세라는 함수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자, 개수를 세라는 함수가 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자, 어떤 함수야? 는 쌤 CO5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일명 아와 좀 C로 시작되는 함수도 굉장히 많아. 얘도 CO6까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쌤이 카운트예요. 쌤 카운트야. 이 범위에서 숫자가 몇 개가 입력되어 있는지 개수를 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자, 일단 셀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 개수를 세라는 함수가 일명 카운트 함수야.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쌤 이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게요. 함수 삽입, 함수 인수 창을 띄울게요, 쌤이. 그런 다음에 쌤 아까하고 똑같이 쌤 이 친구도 어떻게 돼? 지금 규격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세라는 거기 때문에 쌤 똑같이 범위 잡아주세요. 어디? B 5번에서부터 B 12번까지 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쌤 확인 단추 누르기 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8개야 이렇게 확인 단추 누르기 전에 선생님 8개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쌤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선생님 여기는 지금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선생님. 얘는 그냥 우리가 뭐를 한 거냐면 이 범위에서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개수가 몇 개야? 그거를 센 거거든. 자, 근데 쌤 count if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 여기에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 쌤 어떻게 돼요? 조건이 들어가요, 선생님. 조건이. 자, 그러면 쌤 저하고 좀 천천히 한번 해볼 거예요. 쌤 여기에서 50 이상인 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쌤 75 하나, 75, 90, 75 몇 개야? 4개네. 전체는 8개인데 50 이상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개수는 4개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쌤 count if라는 함수는 자 쌤 또 다시 COU count if 쌤 너무 잘 나와요. 쌤 시험에 우리 업무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는 함수고 자 쌤 count if 더블 클릭 쌤 이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함수 인수창 띄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얘가 카운트 함수든 카운트 if 함수든 요 함수를 적용할 데이터 범위는 똑같아. 그러니까 쌤 여기 맨 첫 번째 탭에서 일단 범위를 잡고 얼른 밑으로 내려와. 쌤 이거 범위 잡는 건 똑같아요. 범위를 잡고 일단 내려와. 이 범위에서 쌤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수를 센다고 그랬어? 50 이상인 개수를 센다고 그랬죠.
선생님, 우리 고급 필터에서 이 관계, 비교, 수식 쓸 때 어떻게 와? 50 이상이면 숫자가 오른쪽에 오고 이상기호부터 넣어주고 50. 쌤, 자,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1번, 이 범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0 이상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개수가 몇 개냐 세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확인. 쌤, 몇 개예요? 4개 맞네요. 4개. 쌤, 이 친구를, 자, 쌤 볼게요. 자, 셀에는 결과가 나오고, 4개. 선생님, 저기 수식 입력줄 한번 가볼게요. 쌤, 수식 입력줄에 가면, 쌤, 어떻게 돼요? 쌤,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셀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건, 50 이상 썼어. 그래서, 쌤,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어. 그래서, 자, 선생님, 자, 몇 쪽으로 한번 봐. 165쪽. 3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3회차로 가볼게요. 3회차로. 쌤, 이 문제는 지금 뭐야? 구분의 데이터가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 8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뭐야? 꽃바구니가 몇 개가 세바라는 얘기야. 쌤, 꽃바구니가 몇 개인가 세바라는 얘기야. 쌤, 결과는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지. 왜 꽃바구니 개수가 3개니까.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쌤, 아무 셀이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쌤, 아무 셀이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여기서. 자, 어떻게 돼? 자, 는 무슨 함수? 카운트 if니까 다 입력하지 마시고 그냥 COU만 입력하세요. COU만 입력을 하면 일단 우리가 엑셀에서 COU로 시작되는 함수를 전체 다 리스트를 시켜 놓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는 COUNTIF야. 쌤 3번. 쌤 거기도 쌤 나왔죠? COUNTIF라는 함수를 쓰라고 그랬어. 자, 선생님 더블 클릭하고 얼른 함수 임수창 띄우고 얘가 있어야 편해. 자, 쌤 어떻게 돼요 지금? 뭐야? 이 함수를 적용할 단위가 디얼 9분이죠, 선생님. 자, 9분 밑에 있는 데이터 일단 8개 잡아줘. 잡아주고 얼른 밑으로 내려와. 쌤, 여가쌤 뭐예요? 지금 조건이에요, 조건. 쌤, 지금 무슨 개수를 센다고 그랬어? 꽃바구니 개수를 센다고 했기 때문에 쌤, 이 밑에다가 선생님 꽃바구니라고 써주시면 끝. 꽃바구니라고 써주시면 끝. 야, 여기에서 이 8개 셀에서 꽃바구니가 몇 개인가, 꽃바구니가 몇 개인가 세박 카운트 확인.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오면 정답. 3개가. 쌤, 꽃바구니가 3개네요. 2개, 3개. 쌤, 그죠? 여기에서 꽃 조건, 꽃바구니 개수가 몇 개인가 세봐. 응? 자, 그러면 쌤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너무 중요합니다, 요 함수도. 자, 무슨 함수도. 쌤, 마지막. 쌤, 오늘 마지막. 자, 무슨 얘기야? 구분해서, 구분해서 뭘 찾아? 꽃바구니를 찾아. 야, 구분이 꽃바구니만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해봐. 어? 쌤, 구분이 꽃바구니만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해봐. 쌤, 꽃바구니니까 105 더하기, 꽃바구니니까 86 더하기, 11행에 있는 꽃바구니까 91.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일단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꽃바구니를 찾는 게 중요해. 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조건에 합당하는 합을 구하라는 자 sum if인데 쌤 얘기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1, 2야. 얘는 1, 2인데 마지막에 하나를 더 잡아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뭔만 잡아주면 돼.
야, 어디 어디 합을 구해 하고 합을 구하라는 셀만 잡아주면 돼요, 선생님. 자, 무슨 얘기냐? 쌤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이제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조건에 해당되는 셀의 합계를 구하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쌤, SUM이에요, 선생님. SUM. 쌤, 아까 저희가 합계를 구하라는 함수 바로 밑에 있어서 SUMIF, 더블 클릭. 무조건 함수 마법사창 띄우고. 자, 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니, 합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여기에서 꽃바구니를 찾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 꽃바구니를 찾는 게 중요해. 형식이 똑같아요, 선생님. 카운트 if가 sum if 속으로 쏙 들어가. 그 대신 카운트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만 얘는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D5번 셀에서 D12번 셀에서 꽃바구니 구했던 게 sum if 안으로 쏙 들어가요, 선생님. 그대로 쌤, 야, 구분 전체 8개 범위 잡아주고. 지금 지금 뭘 찾아야 돼? 꽃바구니를 찾아야 돼. 선생님 보세요. 1, 2 그대로 왔어. 그 다음에 한숨 쉬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꽃바구니만 찾아서 무슨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지? 주문 수량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문 수량 전체를 선생님 전체를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꽃바구니 주문 수량이 105니까 쟤만 선생님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찾는 거죠. 엑셀이 찾는 게 아니고 엑셀이 찾아야죠.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에 자, 합 렌지 합을 구할 범위는 주문 수량 전체 잡아주시면 돼요. 94에서부터 111까지. 그 선생님 우리가 지금 썸이프 함수를 했는데 요거 카운트 if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그랬어. 마지막에 합계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SEM 대신에 AVERHE라 average if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얘는 뭐야? 그러면 구분이 꽃바구니만 주문 수량 평균이 나와. 쌤, 이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 시험에 에버리지 if 단골 문제. 저희 자격 시험에 sum if 단골 문제. 쌤 이해하시겠죠? 하긴, 어? 쌤 하긴, 어? 그래서 쌤 여기 한번 볼게요. 쌤 여기 지금 count if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 선생님 그러면 쌤 이거 따로 더해보세요. 값이 맞나 안 맞나? 쌤 따로 더해볼까요? 는 105 더하기 86 더하기 91 엔터 키치면 쌤 아까 282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선생님. 어. 우리 선생님이 직접 282라고 입력하면 감점입니다. 쌤 감점이에요. 쌤 오늘 조금 시간 관계상 카운트 이프 문제 한 문제만 한번 해보고 예. 카운트 이프 문제 선생님 되게 카운트 이프하고 썸 이프하고 같이 나왔어. 되게 좀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 때문에 쌤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한 문제만. 자, 썸이프하고 선생님 만약에 구분이 꽃다발인 주문 수량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쌤 이 유형이 우리 자격시험에서 주문 수량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쌤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쌤 어떻게 하면 돼요? 합계 나누기 쌤 요거 2번 해주면 되겠네요. 2번 꽃바구니 합계 구한 다음에 꽃바구니 개수 구해서 꽃바구니가 몇 개야? 세 개네. 쌤 저거 요거 쌤 이거 좀 지금 안 해요, 쌤님. 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배워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면 합계 나누기 쌤님 꽃바구니 세 개니까 3날. 쌤 야가 지금 평균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워 우리. 썸이프로 합계를 구해서
선생님 한 문제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9회 189쪽. 선생님 저희 앞으로 함수할 기회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 9회차. 선생님 9회차를 보니까 자, 4번. 4번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지금 뭐야? 분류에서 분류가 지금 8개가 입력이 되어 있어. 여기에서 야, 요리가 몇 개야? 이거 지금 세라는 거야. 선생님 딱 2개잖아요, 선생님 딱 봐도. C5번 셀에서부터 C12번 셀 중에서 요리가 몇 개야? 이게 2개가 나오면 정답이네, 쌤. 2개가 나오면 정답. 쌤, 아무 셀이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 쌤 한번 해볼까요? 자, 카운트 이프 COU까지 입력해. COUNTIF 더블 클릭. 쌤, 함수 마법사창 띄우고 FX. 쌤, 얘가 있어야 편해. 자, 먼저 쌤 어떻게 돼요? 범위는 분류 밑에 있는 여행에서부터 취미까지 8개 다 잡아줘야 되겠네. 선생님, 8개 다 잡아줘야 되죠. 왜? 엑셀이 찾는 거니까. 자, 얼른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서 쌤 지금 무슨 개수예요? 요리 개수니까 쌤 그냥 요리라고만 써주시면 끝. 아니, 만약 예를 들어서 여행 개수를 세라고 그랬으면 여기다가 여행이라고 써주면 끝. 취미가 몇 개인가 세봐. 취미라고 써주면 끝. 요리니까 쌤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조건만. 아, 쌤, 야, 이 범위에서 야, 이 8개 데이터 중에서 요리, 요리라는 텍스트가 몇 개인가 세봐 확인. 쌤, 2개 나왔네요, 정답. 자,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응? 쌤, 우리가 먼저 잡은 게 앞에 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잡은 게 뒤에 오는데, 쌤, 어떻게 돼? 요 구분은 쉼표로 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쌤, 요거 직접 넣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넣어서. 쌤, 다음 주는 저희가 자, 고급 필터 함수를 할 거야. 왜? 고급 필터를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함수가 목표가 3개인데 4개인데 나와요. 선생님 다음 주부터 3개, 4개. 1시간 동안 함수 진도 나가고 선생님 저희가 피벗 테이블하고 정렬 및 부분합 고급 필터 해야 20분도 안 넘어. 나머지 한 20분 그래프 차트 연습하고 그 다음에 쌤 함수 계속 진도 나가고 복습하고 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쌤들이 어떤 자격 시험이든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쌤 오늘 어차피 우리가 고급 목표값 찾기가 조금 나가기가 좀 힘들어. 왜 그러냐면 목표값 찾기는 쌤이 함수를 배워야 되거든. 함수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거의 다 고급 필터 함수네. 제가 좀 쭉 넘기면서 보니까 지금 거의가 다 고급 필터 함수네.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제가 선생님 배운 것 중에서 선생님 좀 내드려 볼게요. 선생님 배운 것 중에서 함수 배운 것 중에서 그리고 선생님 이제 배운 것 중에서 해보시고 안 되시면 선생님 질문 주셔야 돼요. 선생님 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함수 위주로 과제가 나가. 함수 위주로 좀 과제가 나가요, 선생님. 함수 위주로. 어, 여기까지.